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토바이만 있으면 한 달에 500은 기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더분들도 과포화가 되었는데요. 거리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배달 호황기를 맛보기 위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까지 시장에 뛰어드니 중고 오토바이 매물까지 같이 뜨거웠는데요. 황금기는 빠르게 식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중고 시장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와 배달 전성시대가 지나간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같이 보실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식당 영업 제한으로 배달 주문은 폭증을 했습니다. 초보도 하루 12시간을 뛰면 월 500에서 600만원까지 가능했으니까요. 배달앱 간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배달앱 주문량이 밀려들면서 라이더들의 몸값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통상 배달대행 수수료가 3,000원에서 3,500원 수준이었는데 4,5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우천이나 야간 등 특수 환경에서는 추가 할증이 붙는 곳도 있었죠. 이 시기에 배달앱 시장 이용자 수는 배달의 민족이 약 970만 명이었고 요기요는 약 492만 명이었습니다. 쿠팡이츠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달기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2025년에는 무료 배달의 역풍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배달업계에는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이 심각했는데요. 서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결과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되었는데도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속되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배달 시장에서 꺼낸 필승카드가 바로 무료 배달이었습니다. 배달앱 업계 1위에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나 감소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부터 비마트, 장보기 등이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줬지만 영업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은 쪼그라들었는데요. 2024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 자료를 보니 배달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였습니다. 배달앱 상위 노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는 1년 만에 7%나 증가한 건데요. 무료 배달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 수익성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형 플랫폼 수수료가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상당 부분이 플랫폼 적립금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 녹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건당 3,000원이던 기본 배달료가 현재는 수도권 기준 2,500원, 심지어 지방은 2,200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수도권에서는 2시간 동안 총 9건을 배달해야 최저시급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과 대기시간, 식당 준비시간과 거리 등 변수까지 있으니 꾸준하게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00원대 운임이 늘어났다고 라이더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최하단가 3,000원대 일을 하셨던 분들이 현재는 눈높이를 많이 낮춰 2,000원대로 삭감이 된 배달 단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라이더분들의 반응을 보니 중개한 곳에서 돈을 벌고 식당 수수료 올리더니 라이더 배달비까지 줄이고 무료라는 명목으로 플랫폼이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플랫폼의 노동 착취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1,000원대 배달콜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의 운임비인데요. 고물가와 가계 소비력 저하로 배달 주문 빈도가 줄어들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줄어들었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50대가 배달업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달이 몰리는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배달 수수료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배달앱이 점주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두면 점주 부담은 줄고 건당 수수료를 라이더에게 더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수수료를 덜 내면 그 돈은 라이더에게 가겠지? 라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점주 부담이 줄더라도 대부분 그 돈은 라이더 몫에 주지 않고 가격 인하 또는 메뉴 할인에 쓰게 된다는 업계 반응입니다. 플랫폼이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제한되니 수익도 줄어들겠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단가를 낮출 겁니다. 상한제에 맞춰 라이더 배달료도 함께 낮추는 구조 조정 시도를 하면서 건당 배달료가
500원에서 1000원씩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라이더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강남 3구 또는 용산구 일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원과 택시기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용 동선을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단지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배달원 전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막기도 하는데요. 정문에 세워두고 가장 안쪽 동까지 걸어가게 하는 단지도 있고, 폭염과 폭우에 더욱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허리까지 찬 물살을 헤치며 배달을 나선 라이더의 영상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목숨을 건 배달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건수에 대한 압박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라이더는 고정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로 보수가 책정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달려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플랫폼 규칙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니 콜 거절 페널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배정이 끊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콜을 거절하기 어렵게 시스템을 만들고 장시간 운행은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사고 위험인데요. 최근 1년 새 배달 기사의 약 80%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수치인데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악천 후에도 배달을 멈추지 않고 긴 노동시간 일을 하고 있으니 사고 확률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행업체부터 고객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인식도 안 좋고 고용적 지위가 불분명한 탓에 명확히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인 건데요. 배달 평점제 도입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감정 노동까지 부담이 되고 있어 슈퍼의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점과 페널티를 의식한 라이더들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료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박이 따르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업계는 낮에 일할 맛이 안 나고 저녁에 잠깐 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낮에는 절반이 놀고 있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또 투잡을 하고 계십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가성비 모델로 인기가 많았던 혼다의 PCX 역시나 국내 판매량이 2022년 약 27,000대에서 지난해에는 13,000대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배달 시장이 더 커지지 않고 이륜차를 새로 사겠다는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배달 이륜차의 대명사로 유명한 시티 시리즈 역시나 지난해 매출이 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중고 매물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확실히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배달 라이더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라이더의 실수든 아니든 고객 별점 취소는 전부 라이더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이 경쟁을 부추기며 갑질을 하고요. 배달수로 등급이 나뉘고 더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문제점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